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우리와 세계가 보는 우리가 달라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죠.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보다는 존재감이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핫해졌어요. 세계적인 유행이 되기 시작한 국가예요. 이 국가는 지난 20년간 정치와 경제를 정반대로 나눠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왔어요. 정치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우파, 경제는 좌파였어요.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혈맹 관계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착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채로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외국의 시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얄미울 정도로 스마트해 보이는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저런 투트랙 전략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우리 굉장히 영악해 보이죠.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인데 저 한복판에서 이런 전략에 성공했다고? 정작 우리는 힘들어 죽겠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안에선 다 죽겠다고 해요, 국민들이. 우리 징징거리는 거 다른 국가에서 안 들어줘요. 한국 너네 치안이 그렇게 좋다며? 니네 의료보험이 그렇게 최고 수준이라며? 뭐 이렇게 징징대? 특히나 중국인과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만만해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멍청해 보이진 않아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얄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경계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약소국이고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왔고 이 제국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허덕대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한국인이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퍽 사실이기도 하죠. 외국에서 안 알아줘요.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얌체처럼 본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혈맹이면서 뒤로는 중국에 물건 팔아서 부자 된 나라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무역하면서 돈 벌지만 주한미군 끌어안고 미국이 중국 감시하는 사드까지 설치해준 나라인 거예요. 얄밉지 않겠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징징거려 왔어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무기 개발을 할 때도 북한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씩 무기 개발해왔고, 한국 무기 공식 스펙이 중국과 반대로 성능 이하의 스펙을 발표하는 거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요 1983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은 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게 1970년입니다. 그런데 1983년까지 센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뽑아먹을 거 뽑아먹으면서 내실을 다지려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 있죠. 이거 최근에 트럼프가 날려버렸거든요, 이 부서 전체를. 근데 이 USAID를 딱 끌어안고 발목을 붙잡고 국민들이 병들어서 굶어서 죽어가요 하면서 1983년까지 공장 세워달라고 그래서 공장 세우고,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거 설치하고 하면서 그냥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무언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받아요. 센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내실을 다져온 거 잘한 겁니다만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올드스쿨 나이 드신 정치인분들이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세계가 한국을 야 너네 선진국 아니야? 라고 팔짱 끼고 눈을 흘기기 시작한 때가 의외로 되게 오래됐어요. 1994년부터예요. 이때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1994년에 최초로 넘어요. 서유럽 국가 중에 한 국가의 GDP를 넘어? 이제 슬슬 너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게 1994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IMF가 1997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규정했어요, 또. 그런데 바로 그 1997년에 우리가 IMF 사태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냐, 이게 또 몇 년 뒤로 물러가요. 이후에 2001년에 세계은행이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했던 2002년부터는 양심상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2년부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진국인 걸 인정을 하면 후진국의 경제 원조도 해줘야 되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도 내야 되지, 돈 나가니까 우리는 선진국 아니고 개도국이라고 박박 우겼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수십 년간 습관으로 굳어져 있던 버릇을 그때도 발휘하면서 실수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2015년에 파리에서 우리는 선진국 아니고 신흥국이잖아요. 우리는 봐주셔야 해요. 했다가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게 속된 말로 다구리를 맞아요. 그래서 탄소 감축 무려 37%라고 하는 엄청난 의무를 때려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이 해에 우리가 선진국에 강제로 편입됐어요. 센 척은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한 척을 하면 재수 없어 보여요.
우리가 얼마든지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우리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거, 우리가 정말 지금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서러운 20세기를 보냈다는 거 안 알아줘요, 외국은. 외국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남의 고생 관심 없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지금 너네 잘 살잖아. 그리고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마침내 한국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진국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만장일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당시에 언론 보면 와, 만장일치, 세계가 한국을 알아줬다, 이런 국뽕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국뽕할 게 아니에요. 만장일치라는 건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 작작해. 근데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뒷목이 서늘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스마트하게 보이는 건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외교 방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웃긴 일이죠. 제가 무슨 정부 관료도 아니고. 우리가 얌체로 보인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죠. 이 사람은 사이다인데 굉장히 유독성 사이다죠. 굉장히 유효합니다. 바람 사이다예요. 유세 현장에서 지금도 그렇고 자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사이다만 뿌려요. 자, 한국의 돈을 받아내겠다고 한 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지지층에게 한국의 돈을 받아먹는다는 게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 미국인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식 먹는 거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오징어 게임을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그럴듯한 나라로 어쨌든 보여요. 그런데 저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우리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트럼프의 말은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 얄미운데 중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가 중국의 뭐 동북공정이니 문화공정에 대해서 억울하다, 너무한다 라는 생각하는 게 맞죠. 너무하죠. 그러나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인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주류 정치인들 후진국인 나라에 태어나서 중진국인 시절에 그 폭풍 같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나이를 먹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좀 권력자가 돼보려고 하니 국가가 선진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철퇴를 맞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제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얄미워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이 파트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한국! 너네 이제 선진국 됐잖아.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거 너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난민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죠. 중동 난민은 중동 문제에서 생겼어요. 중동 문제를 최초에 만든 게 누굽니까? 근대 열강들이죠. 근대 열강들이 세계를 식민 지배하면서 쪼개먹으면서 그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열강들이 여기저기 식민 지배하고 다닐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식민 지배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나눠 가지자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죠. 우리는 어처구니 없으니까 질 반사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 반사할 때 영프 독 같은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국은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어이가 없죠. 그렇지만 걔네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걔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현상이다. 이 현상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